반대측 2반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지구는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직면하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GMO입니다. GMO는 유전자 조작 생명체를 통치하는 말이고 기후변화란 평균 기후값과 최근 기상값이 통계적으로 다른 것이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GMO는 기후변화의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GMO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GMO 재배는 기본적으로 산업형 농업입니다. 산업형 농업은 파종, 수확뿐만 아니라 운반과 가공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시킵니다. 실제로 그린피스 GMO 정책국장인 마르코 콘티에로는 GM 작물 재배와 같은 산업형 농업은 기후 및 환경 위기를 증폭시킬 뿐이며 생태적 농업만이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펄프용 목재 생산에 이용되는 GM 나무 같은 경우 수명이 짧고 썩는 시간도 빨라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조작된 유전자는 자연 산림을 오염시키고 파괴합니다. 또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GM 나무와 같은 경우에도 자연 산림을 파괴하기 때문에 오히려 CO2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GMO는 생태계 파괴와 같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악화시킵니다. 2013년에 발표된 그린피스 리서치 레보레토리스 테크니컬 리포트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벌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데 GM 작물 재배와 같은 산업형 농업은 벌의 개체수 감소를 악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2003년 브리티시 크롭 프로텍션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GM 농지에 대해 유례없는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68개의 옥수수 농지, 66개의 사탕무 농지, 67개의 지방 종자 농지를 조사한 결과 GMO는 벌과 나비의 개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유발했습니다. 벌과 나비는 식물 생태계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이며 이는 GMO가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피해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기후변화에 적합한 지형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후변화는 예측 불허의 다양한 현상을 유발합니다. 기후변화의 일반적인 결과로 생각되는 가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건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다양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009년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발표된 이 파렌스의 논문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기술로 사입할 수 있는 유전자의 개수는 한두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 저항성 씨앗은 한두 개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GM 작물 재배와 같은 산업형 농업보다 다양한 작물을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대응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연구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GMO는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반대측 2반 마치겠습니다.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인론에 앞서 영어를 정리해보자면 기후변화란 인간 행위로 인한 것이든 자연적인 변동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뜻하며 GMO란 유전자를 이식시켜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킨 유기체를 말합니다. 현대 산업 발전은 수많은 이익들을 가져왔으나 인류는 곧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런 요인들 중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GMO 기술은 첫째, 기후 적응, 둘째, 기후변화 지연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동시에 GMO는 안정성이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찬성 측은 GMO 기술이 기후변화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GMO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농업은 새로운 병충해의 출현, 기온의 급격한 상승, 자연재해 증가로 기존 작물을 가지고 농업기술을 보완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해충 저항성과 가뭄 저항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GMO 기술로 만든 작물들의 개발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기후가 변함에 따라 인간 그리고 가축의 질병은 타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의 백신 보급 방법으로는 비용 등의 문제로 극복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GM 돼지를 이용해 악성 빈혈 치료에 쓰이는 조혈 촉진 호르몬이자 1g당 가격이 67만 달러에 달하는 의약품 EPO를 생산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낸 GM 동식물, GM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파밍, 바이오리액터 기술의 적용은 기후변화에 따라 확산되는 질병들의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도 GMO는 필수적입니다.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높은 효율로 연료를 생산해내는 3세대 바이오매스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GM 미생물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제초제를 줄임으로써 CO2 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 그리고 메탄가스를 디젤 연료로 변화시키는 기술 등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방안들의 실용화 또한 대부분 GM 기술의 적용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GMO는 이와 더불어 생물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GMO 개발 원리에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한 과학적 원리는 전혀 없습니다. 살충 단백질의 경우 표적 곤충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이한 수용체에 결합했을 때만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백질은 염기성에서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미액이 산성인 가축이나 사람에 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GMO를 섭취하더라도 GMO의 작물의 DNA인 단백질이기 때문에 인체 소화 작용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며 인체 내에 미생물로 유전자가 전이될 확률 또한 일반 작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안정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갖춘 GMO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반대측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입안에서 GMO는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 병충해 저항성 등과 같은 작물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GMO와 같은 것들은 저희가 입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진약적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미국 환경보호청의 조사 결과 산업형 농업으로 인해 연간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방출량이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러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방출량이 더 증가되면 기후변화가 더 촉진될 것이고 더 강한 극한 환경에서 견디는 그러한 GMO 개발이 필요할 텐데 과연 이러한 대응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산업형 농업이나 아니면 산업적 재배를 목적으로 한 농업의 문제지 GMO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그린피스의 GMO 국장인 마르코 콘티에로께서는 GM 작물은 산업진약적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또한 실제로 그 산업진약적 농업과 저희가 GMO의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까지 옥수수는 52%, 목화는 79%, 콩은 87%가 GMO였습니다. 즉 이렇게 GMO 작물이 많이 재배되는 상황에서도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아산화질소와 메탄 방출량이 17% 늘어났다는 것은 GMO가 결코 온실가스 방출량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찬성 측에서 반박 시간을 더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바이오매스 GMO를 활용하여 각종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이오매스에 사용되는 GM 나무 같은 경우에는 썩는 것도 빠르기 때문에 나무가 썩으면서 배출되는 CO2량도 증가하고 실제로 나무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자체는 화석연료보다 CO2 배출량이 적지만 나무를 에너지를 가공하는 그 과정에서 화석연료보다 태우는 공장보다 CO2를 50% 이상 더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GM 나무의 경우에는 바이오매스 1, 2세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있는 측에서 말씀드린 바이오매스 사용 3세대, 그러니까 GM 미세조류를 이용한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저희 본선 논쟁인 GMO가 가리키는 것은 모든 GMO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찬성 측에서는 GM 나무를 만약에 바이오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GM 나무보다는 그 3세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네, 좀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찬성 측에서 발표하신 것은 두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린 GMO는 모든 GMO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런 2, 3세대 바이오매스를 의미하신다는 건 그 2, 3세대가 아닌 1세대와 같은 것을
같은 GMO를 바이오매스로 활용한다는 것은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그 GMO를 통해서 GM 기술을 통해서 해충 저항성 저항성 등과 같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러한 작물이 재배되는 과정에서 제초제와 살충제 등의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1996년부터 2008년의 기간 동안 해충 저항성으로 인한 살충제 사용을 줄여왔으나 13년 동안 상업적 사용이 진행되는 동안 제초제 및 살충제를 포함한 전체 농약 사용량은 3억 8,300만 파운드까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초제와 농약 살포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반박 시간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대측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우선 반대측의 입론 매우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짚어보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느린다고 말씀하셨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그 근거로서 제시하신 게 산업형 농업이 뭐 운반이나 여러 가지 CO2를 증가시키는 쪽 그런 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은 GM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GM이라는 것은 산업진학적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GMO가 그러면 집약적 농업에 의존하지 않고 GM만큼의 생산량을 낼 수 있는 다른 대안 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GMO와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예, 아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도 GMO만큼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굳이 GMO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생태농법이라든지 생태농업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생태농업이 어떤 점에서 더 우수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CO2 감소량 측면에서 보면 2012년 PG 이코노믹스에서 제시한 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 해에만 그 GM 작물의 재배 영향으로 230억 kg의 CO2 감소 효과를 봤는데 이만큼의 그 CO2 감소 효과를 생태농업에서도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좀 반박해서 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적 농업이 어떤 점에서 더 우수한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우선 GM 작물을 생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0에서 15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문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전통 방식은 유전과학보다 2배에서 3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적 농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토양을 형성하고 생물 다양성을 키우며 농민과 전통기술 2배에서 3배 더 증가된다는 건 어느 자료이죠? 네, GM워치에서 발표된 Agriculture Technologies for a Warming World. GM워치는 굉장히 GMO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만 수집하는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실험 과정에 대한 객관성을 저는 의심해 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연료에서 GM 나무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1, 2세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3세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3세대에서 그 미세조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주 고비용이 투자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그 3세대 바이오매스를 그러면 저희가 반박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쟁점에서 말씀하실 때 벌의 개체수가 준다 이런 그런 실험을 주셨는데 네. 이따 반박에서 그 실험의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 기간이나 실험 범위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질문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세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함에 있어서 GM 외에는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힘든데 이것 또한 혹시 생태농업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물론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없지만 실제로 그러면은 그 반박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약간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의 GMO의 이용은 일단 인정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측면에서 GMO보다 생태 농업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제가 급변하는 기후인데 네. 그것에 대한 적응력이 GMO보다 생태 농업이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럼 그것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약물 생산면에 있어서도 현재 급변하는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가축 사이에서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질병이 매년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죠? 물론 GMO를 이용하지 않고. 굳이 지금까지 저는 GMO 기술이 없었더라도 지금까지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의약품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면 GM이 없어도 현재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반박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반대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는 GMO와 산업용 농업과의 그 관계는 거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GM 작물 재배는 기본적으로 산업집약적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집약적 농업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GMO로 인한 피해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ASS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까지 GMO 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재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산화질소와 메탄 등의 방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은 실제로 GMO 온실가스 방출량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온실가스 방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저희가 앞서 이반에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그 자료 말고도 GM 나무와 같은 경우에도 부패하는 과정에서 CO2 방출량이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드렸습니다. 또한 반대 찬성 측에서는 생태적 농업과 관련하여 생태적 농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교차 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태적 농업 같은 경우에 토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토양 표토를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 등을 보존시키는데 GMO와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유전자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수많은 위험성을 떠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생태적 농업, 유기농법 등을 대체할 수 있으며 GMO가 가지고 있는 다른 형질 역시 다른 대안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벌 개체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객관적 출처를 제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것이 어느 자료에 근거한 내용이냐면요. 2003년 British Crop Protection Conference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벌과 나비의 개체수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이러한 벌과 나비의 개체수 감소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피해 악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실제로 질병과 같은 GMO를 통해서 의약품과 관련된 의약품 등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는 수많은 의약품들을 개발해왔고 GMO를 이용하지 않고도 그러한 의약품들을 개발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의약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GMO를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았을 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측 반박 마치겠습니다. 측에서는 현대 농업, 그러니까 산업집약적 농업에 기반한 GMO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농업이 현대 농업으로 상업 농업으로 바뀌면서 산업집약적인 농업으로 바뀐 것은 농업이 현대 상업 농업으로 바뀌면서 일어난 현상이지 결코 GMO에 의한 부가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현대 산업집약적인 농업에서 탈피하고 오로지 환경 친화적인 부분만 추구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식량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부족 현상이나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태적 농업에 제가 우수한 점을 더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CO2 감소 측면밖에 저는 듣지 못했고요. 생물 다양성의 경우 오히려 GMO가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 옥수수를 이용한 작물과 그냥 일반 작물이 있는데 BT 옥수수는 아시다시피 제초제 저항성입니다. 따라 벌레 해충 저항성입니다. 따라서 부가적인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일반 작물의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제초제를 사용해서 그 식물뿐만 아니라 그 식물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군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BT 옥수수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초제 사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생물과의 BT 옥수수와 다른 생물과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생태적 농업보다 오히려 앞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연료를 언급하시면서 계속 GM 나무를 얘기하시는데 저희 입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한 번도 GM 나무가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가가치가 이보다 훨씬 높은 3세대 바이오매스인 GM 미세조류에 이것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역시 나중에 GM을 이용하지 않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거래 개체수가 준 뭐 무슨 실험에 근거하여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너무나 한 가지 실험에 의한 단편적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그 GM의 안정성 절차 과정상의 본질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접근으로서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확량 증가나 뭐 제초제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GMO가 저희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생태 농업이 이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더 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역시 GMO가 앞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만 찬성 측 관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교차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산업형 농업, 산업진화형 농업과 GMO와의 관계를 인정하시지 않으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셔널 애그리컬처 스태티스틱 서비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옥수수와 목화는 90%가, 콩은 93%가 해충 저항성이거나 제초제 저항성 GM 작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90% 이상이 GM 작물인데 GM 작물이 산업진화형 농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농업의 측면에서 상업 농업이 널리 퍼지는 것이 GM 하지만 작물 GM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선 산업형 농업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GM 작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더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GM 작물은 진화형 농업을 필요로 합니다. 예, 아니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화형 GM 농업이 이산화탄소를 280억 kg 감소시켰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 IPCC 리포트의 주요 저자 피트 스미스의 연구에 의하면 GM 작물 재배와 같은 산업진화형 농업에 의해 아산화 질소와 메탄의 방출량이 17% 증가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580억 kg과 맞먹는 온실 효과를 요한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 농업 때문에 그런 온실가스가 증가가 일어났다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GMO가 전체 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해야지 그런 명제가 제가 성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까지 90% 이상의 콩, 옥수수의 작물 등이 90% 이상의 GMO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상업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GM 나무가 3세대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다면 연료 생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러니까 연료 생산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생산량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3세대 바이오 연료가 지금 얼마큼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황 자료는 없지만 그것이 개발 과정에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바이오 연료가 상용화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죠.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GM을 이용해서 네, 상용화 3세대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3세대 바이오 연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생태 농업이 효과적이라는 고 저희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GM워치는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만을 주장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자료는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즉 과학자들의 모임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생물 다양성, GMO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GM 나무로 인한 야생 나무의 유전자 변이가 있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대회인 CBD의 보고에 의하면 실제로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에서는 거의 2만 개의 파파야 씨앗에서 리그닌 함유량이 낮은 GM 나무로 인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M 안정성 때문에 그것이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하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GMO가 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BT 옥수수와 BT 옥수수 등이 제초제 사용을 줄이고 제초제 사용을 줄이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GM 작물로 인해서 제초제 사용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더 보고 싶으시면 좀 이따 다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반대측 제1차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토론자께서는 GM 기술이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성 측면 검증 과정에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더라도 GM 기술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연구자 자체 내에서 99%의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거르고 1%만을 검증 과정을 거쳐서 거의 한 장에 달하는 그런 많은 품목들을 의해서 안정성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GM 기술로 인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 99%는 자신의 스스로의 안정성 검증에 의해 제외시키고 1%만을 허가 신청을 하여서 그 중에서 한 장에 달하는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상업화된다는 것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생태농업과 유기농업이 GM 기술에 대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후진국이 이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2003년 발표된 그린피스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개 이상의 빈곤 국가에서 수백만 농가들을 상대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값싸고 접근 보급 가능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급 방법이요. 네, 접근 가능성 높은 기술을 이용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지속 가능한 생태적 농업이 빈곤 지역의 농가의 수확량을 평균 73%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에 대한 측면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태 농업과 유기농업 기술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경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조사가 된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질병의 대응이 지금까지 많은 신약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인간은 충분히 질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발언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최근 WHO의 보고에 의하면은 백신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해마다 죽는 인구가 300만 명이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백신을 복제하고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보급 문제에 있어서 GM 기술 없이 이것을 보급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방법으로 계속 제작을 한다면 그리고 GM 생물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GM 기술의 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을 복제하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대안은 아직 조사하지 못하신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생태농업과 유기농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태적 농업을 통해서 일반 재배법에 따라서 미국 옥수수의 가공 정확성은 지난 수십 년간 매년 1% 증가했고 이는 그 일반적으로 유전자 제작 생물이 10년에서 15년의 제작 과정을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공 정확성을 개선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이 유전농업보다 두세 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측 교차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재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GM 안정성에 대해서 여쭤보시면서 GM이 개발된 것 중에 99%는 제외되고 1%만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전자 오염 사례가 있고
그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 GM 작물이 그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오히려 저희의 의견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게 생태적 농업이 빈곤 농민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경로를 여쭤보셨는데, 생태적 농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전통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그 기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이해,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따로 전파가 필요 없는 농업입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의약품 생산이 대량 생산이 GM 개발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GM 개발의 목적이 어떻든 그것이 지금 현 상황으로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다든지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 측 제1차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99%가 돼야 된다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저희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논지를 펼친 시인들에 대해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그런 위험들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 중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연구 방법이나 연구 자료의 해석으로 인해서 오해가 일으켜진 사례들이 많으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원리가 밝혀진 사례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확한 사례로 인해서 저희를 설득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생태농업, 유기농업에 있어서 전파가 필요 없는 기술이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농업, 유기농업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태농업, 유기농업은 어떠한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들을 보완함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기술 개선을 통해서 수확량을 증가시키자는 취지의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전파가 필요 없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어긋납니다. 또한 내병성 감축과 질병의 대응에 있어서도 복제와 보급, GM 기술만큼 복제와 보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GM 기술이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GM 생물의 경우 그것이 후대 교배를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내려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농업을 짓는 등의 비용으로 인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하면은 절대로 이러한 효과를 의심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대망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대측 마지막 초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GMO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해왔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 찬성 측에서는 저희 세 번째 근거였던 다양한 기후변화에 적합한 GMO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근거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반론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근거에 인정하신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토론에서 총 7가지 측면에서 토론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산업형 농업과 산업적 농업과 GMO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GMO와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형 농업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결코 GMO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태학적 농업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하셨는데, 생태학적 농업은 건강한 토양을 형성하고 생물 다양성을 기르며 기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GM 워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실제 또한 찬성 측에서는 GMO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GMO를 통해서 유전자 오염 등의 위험성을 배제하신 발언입니다. 실제로 유전자 오염 등은 하와이에서 파파야 나무
나무나 국내에서 GM 콩 등의 유전자 오염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GMO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3세대 바이오 연료 등이 실제로 얼마나 쓰이고 있고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바이오 연료 등은 생태계 파괴 등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GMO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러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찬성 측에서는 해충 저항성 등의 각종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작물들의 재배는 오히려 제초제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저희는 그 증가되는 양상을 그래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초제 사용량 증가는 기후변화를 더욱더 촉진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의약품 역시 GMO를 통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그 생산된 의약품을 분배하지 못하면 결코 GMO는 기후변화에 의약품 생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반대측 마지막 초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은 오늘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산업 지각적 농업, 즉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냐 덜 배출하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만약 반대 측에서 GMO가 산업 지각적 농업에 의존해서 CO2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려면은 산업 지각적 농업에 기반하지 않고도 GMO만큼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대안 기술을 제시해 주셔야만 그 논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있는 대안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차우선 대책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요. 두 번째 맥락은 생태 농업이 과연 GMO보다 우수하냐 아니면 GMO가 더 열등하냐였는데 반대 측에서는 생태 농업이 어떤 점에서 더 나은지 구체적이면서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셨고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더 나은지 아니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태 농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점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후진국 등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오염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유전자 오염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가 수정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이것은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GMO라고 해서 더 뭔가 위협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고요. 뿐만 아니라 생태 농업의 기본적인 조건이 적절한 토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기적의 사과로 유명한 기무라 아키노리는 무농약 무비료 재배에 도전했으나 일본에서 재배를 했으나 11년 만에 땅이 회복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11년씩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도 11년씩이나 토양을 다시 정제를 해야 생태 농업이 가능하다면 과연 그것이 후진국 등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출처를 밝히면서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라고 말씀하셨는데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해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려하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결과는 어쨌든 내지 않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집단이 객관적인 그런 실험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를 발표했을지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GMO가 기후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차후 바이오 연료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후변화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GMO 외의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우위를 선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